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업가의 역할. 사업가는 사실 하는 일이 없다. 주제로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사업하시려는 분들 많고 제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이 또 장사하고 그 이상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조그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던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를 보여주겠다면서 지휘석에 올라가가지고 지휘봉을 놓고 뒷짐을 졌어요. 총 80여 명의 단원들은 개개인의 기량으로는 정말 수준급의 연주자들이었고요. 물론 악보도 있었고요. 그 연주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들 프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웅장하게 시작됐던 연주가 점점 소리가 커지고 템포가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고조되면서 조금씩 어긋나더니 지휘자를 잃어버린 이 80여 명의 단원들은 어느 순간 각자가 느끼는 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음악은 엉망이 됐죠. 그리고 그 지휘자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셨죠? 저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보통 우리 뭐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압사당해서 사람들 죽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질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광경이 비단 오케스트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 세계에서는 더더욱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점점 더 프로들을 어떻게 융합을 하고 어떻게 잘 리드를 해가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프로들도 훈련을 잘 받고 심지어는 악보에 빠르게, 매우 빠르게, 무지하게 빠르게 뭐 이런 문구들도 친절하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프로들도 지휘자의 얼굴을 봅니다. 왜냐면 얼마나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조금 빠르게라고 하는데 얼마나 조금 빠르게인 거야? 매우 빠르게 하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매우 빠르게를 할 때 그 지휘자의 모습을 보고서 그것들을 가늠하고 감정적인 액션이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걸 통해서 서로 화음을 통일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훈련된 단원이라 하더라도 수십 명이 함께 연주하는 이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 중심을 잘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법인 겁니다. 사업 방향을 미리 구상하고 제일 위에서 관조하면서 팀원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요. 그 팀을 이끌어가는 게 지휘자의 역할인 거죠. 지휘자 중에서 굉장히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지휘자를 우리는 마에스트로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굳이 얘기하면 거장이라고 그러죠. 오케스트라나 오페라를 이끄는 지휘자에게 최고 수준의 경칭을 만들어서 마에스트로라고 부르고 칭송하고 존경하는 거죠. 수십 명의 최고 단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 최고의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예술가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 마에스트로. 어찌 보면 우리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 마에스트로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알바들 데리고 꽁냥꽁냥 내장사하면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장사 지휘자가 있고요. 책임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의자가 있고요. 그 수준에 따라서 외부 인력이나 기타 프로 조직들을 상대로 하면서 좀 더 수준 높은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숫자에 따라서 무언가 최고의 결과를 내는 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그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무리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더 강력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업가라면은 팀원들의 개개인 역량보다 그 팀을 잘 아울러서 조화롭게 그렇게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더 강하다, 이런 표현도 되겠죠. 가끔은 각 기능들을 결합한 화학적인 결합을 시키면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초보 사업가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게를 하나 해. 주방은 10년 동안 베테랑 전문가인 그 주방장 넣고, 홀은 강남에서 무슨 가게에서 했던 그 매니저 넣고, 직원들은 어디서든 다 일당백했던 그런 스펙 쩌는 직원들 시급도 이빨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놨다고 쳐봅시다. 간혹 그냥 기획 단계, 서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이런 기획 단계에서는 거의 뭐 이 정도는 어벤져스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높이게 되지만, 지구 방위대를 모아놓아도 이게 지휘자가 시원찮으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이 모래 위의 성이 될 수 있어요. 가게뿐만이 아닙니다. 건물 뭐 MD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1층에는 여기 상권이 커피숍을 넣으면 되고, 2층에는 미용실과 학원을 넣고, 3층에는 태권도랑 병원 넣고, 4층에는 무슨 뭐 키즈 카페를 넣고, 이거 뭐 넣기만 하면 뭐 되는 것처럼 그게 MD라고 아주 스마트한 목소리로 하나씩 구성하면서 자신감 뿜뿜하면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구성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그렇게 구성만 하고 아이템만 집어넣으면 이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사실 똑같은 걸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누가라는 게 정해서 그 누구를 지휘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고 풀어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똑같은 파리바게뜨라고 해도 이제 처음 장사하는 초보 창업자가 하는 거하고 본사가 운영하는 거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금 부족한 기능적인
것만 집중해서 부족함을 채워놓으면 그게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업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같은 라면을 끓이더라도 누가 끓이냐에 따라 다르고 가격도 가치가 다른 건데 말이죠. 라면 끓여도 이엠복 셰프가 끓이는 라면하고 제가 끓이는 라면 이거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까?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거 모여서 연주를 해도 거리의 악사들처럼 335 연주하는 건 장사꾼들처럼 서로 눈 마주치면서 할 수 있어요. 이건 지휘자가 필요 없습니다.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 좀 능력 있으면 그 사람이 지휘자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다른 부분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 수십 명이 참여해야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휘자나 리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휘자가 없으면 아무리 최고의 선수들을 꾸린 레알 마드리드라고 해도 유럽 축구 대항전에서 줄줄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휘자가 바이올린을 연주자들보다 더 잘할 필요는 없죠. 아예 뭐 켤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맥을 잡을 수 있는 그 연구와 노력, 연주 단원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고 전혀 꿀리지 않는 내공을 갖추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그 단원들이 따라옵니다. 베를린 필 교향악단 마에스트로였던 헤르페르트 폰 카라얀은 지휘를 하면서 악보를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지휘를 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거는 악보를 안 봐도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고 자신이 지금 전체의 맥을 잡고 있다는 자신감이자 카리스마였습니다. 이 지휘자에 따라서 똑같은 곡이라고 해도 곡의 해석이 달라지고 시간도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연주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지휘봉을 휘두를 뿐이지만 결국 위대한 오케스트라는 어느 마에스트로가 지휘봉을 잡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위대한 지휘자들일수록 음악의 공은 결국 연주자들한테 돌립니다. 팀원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가 겸손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지휘봉을 휘두른 거죠. 눈에 보이진 않죠. 실체는 없습니다. 결국 그거를 실행한 사람은 연주자들이고 팀원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서 억울한 것도 많고 언뜻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이 하는 게 뭐야?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게 리더이자 사업가들이거든요. 그리고 지휘자들이죠. 그렇게 돼야지만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그렇게 세워야지만 사업가로서 힘을 더 발휘를 할 수 있고 결국 더 큰 성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창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마에스트로, 지휘자, 리더, 진짜 사업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